私は選ばれなかった。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모리야마 미쿠리. 하지만 그녀의 전공은 현실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는데요. 전공과 관련 없는 사무 업무를 하며 파견사원으로 일하던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 クビですか？契約終了って言ったよ。 백수가 된 첫날 부모님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지인 이야기를 꺼내는 아버지. システムエンジニアの津崎さんって方がね、家事代行サービスに来てもらってたらしいんだけど。 실행력이 남다른 아버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고 츠자키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백수 1일차인 미쿠리에게 건네줍니다. 私が津崎さんのお宅に行くの？ 매우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할 일도 없던 미쿠리. 그녀는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고 아버지가 준 주소로 찾아갑니다. はじめまして、森山です。 얼핏 봐도 까다로워 보이는 츠자키라는 이 남자는 기존의 하우스키퍼들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에 대해서 쭉 얘기하더니 오늘의 급료를 선지급합니다. 来週からもお願いするかと部屋の状態を見て決めさせてもらいます。 좀 특이하긴 했지만 그의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태도가 오히려 마음에 드는 미쿠리. 採用試験のような。二度と会わずに済むように支払いは先に。 츠자키는 출근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사 활동을 시작한 그녀. 미쿠리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이기에 가사 일도 즐겁게 하는데요. 베란다에서 청소를 하던 그녀는 아이와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다가 문득 결혼에 대한 생각에 잠깁니다. 結婚という名の永久就職をすれば職探しスパイラルから解放されるのかしら。 가사 활동을 마치고 이모 집에 놀러가 이야기를 나누던 미쿠리에게 휴대폰으로 합격 문자가 도착합니다. 採用されました。 그동안 취업 전선에서 줄곧 고배를 마셨던 그녀였기에 가사 도우미이긴 하지만 합격 문자가 그저 기쁘기만 한데요. 주 1회의 알바이긴 하지만 즐겁게 일하던 그녀였는데 부모님의 폭탄 선언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今月いっぱいでここ引き払うことにした。 え？ 얹혀 사는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큰 문제였는데요. 그녀는 부모님을 따라 이사를 가든지 이곳 요코하마에 살 집을 새로 구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츠자키에게 가사 도우미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フルタイムの仕事じゃないとやっていけないし、ここは続けられないことに。 츠자키는 아쉬워하며 그동안의 가사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을 했고 구직 활동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미쿠리는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즉흥적으로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버립니다. 嫁入り前の女性を住み込みというのは結婚してよ。 엄청 놀랐는지 멍한 표정의 츠자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설명하는 미쿠리. 雇う感覚の契約結婚というか。 츠자키의 반응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린 미쿠리는 얼른 츠자키를 회사에 보내고 부끄러움의 바닥을 뒹굴거립니다. 한편 츠자키네 회사에 초대형 폭탄이 떨어져 버렸는데 한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의 모듈이 전부 바뀌었지만 마감일은 그대로라서 모두들 집에 못 가고 일주일간 철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츠자키의 지휘 아래 다행히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츠자키가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간 그날은 바로 미쿠리의 출근일이었는데요.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그녀를 스치는 불안한 예감. 先週のおかしな発言のせいで解雇されてしまいました。 집에 돌아가려는 찰나 문을 빼꼼히 열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츠자키. 無理したせいだと。今日は会社も休むので。 오늘은 가사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의 말에 일단 집에 돌아간 미쿠리.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츠자키가 보내온 문자. カップのアイスクリームを買ってきてもらえますか。 그녀는 감기약을 사서 츠자키의 집에 갔는데 그는 문자를 보내고 바닥에서 쓰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津崎さん、大丈夫ですか？ 미쿠리는 그에게 일단 약을 먹여 정신을 차리게 하고 아이스크림도 가져다 주었는데요. クールな男が弱っている姿、燃える。 그녀는 죽까지 끓여주고 떠나기 전에 지난주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就職活動で全敗だったんです。続けて欲しかったって言ってくれた時、嬉しくなっちゃって。あんなこと。 부모님과 함께 타테야마로 이사를 가기로 했기에 오늘은 미쿠리의 가사 도우미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자리에 앉힌 츠자키는 영문도 모르는 그녀에게 비용 관련 설명을 시작합니다. 諸条件は話し合う必要がありますが、主婦として雇用することは有意義であるという結論に達しました。 설명을 마친 그는 미쿠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どうするかは森山さん次第。やります。雇ってください。 두 사람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계약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문득 오늘이 부모님이 이삿짐을 옮기는 날이라는 사실이 생각난 미쿠리. 미쿠리는 자신의 이삿짐을 빼기 위해 치자키와 함께 급히 집으로 향하는데 두 사람은 버스에서 계약 결혼의 세부 약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生活の方は別です。大丈夫です。 두 사람은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기 직전에 집에 도착했는데 그녀의 부모님 앞에서 당황한 치자키가 머뭇거리자 미쿠리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結婚しようと思って私と津崎さん 결혼에 앞서 두 사람은 미쿠리의 근로 조건에 대한 세밀한 조율을 거치는데요. 1日7時間のフレックスタイム制。 그간 서로를 성으로 불렀던 두 사람은 상견례에 앞서 들키지 않기 위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연습을 합니다. 練習しましょうこれからは名前でみくりさん。平正さん 둘 다 떠들썩한 것을 싫어하는 데다가 일종의 가짜 결혼이었기에 결혼식이나披露宴 같은 형식적인 것은 모조리 생략. 披露宴などの形式ばったものは必要ないと2人で決めました。 무사히 상견례 미션을 클리어하고 홀가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대화가 꽤나 잘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 미쿠리는 한마디 더 하려다가 멈칫하며 言いかけてやめたそこまで立ち入るべきじゃない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바로 시작되었고 최종 계약서에 서명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平正さんおやすみなさい 무사히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치자키의 동료들이 그의 결혼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津崎君の嫁は実在嫁だ。全ては彼の妄想。 계속되는 추궁에 어쩔 수 없이 그를 가장 의심하는 데다가 초기 명탐정 코난급인 누마타 씨만 빼고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한 치자키는 미쿠리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お休みの日にすいません。休日手当は出します。 토요일이 되었고 치자키는 동료들을 마중 나갔는데 津崎くんお待たせ。 단문 수사를 하듯 캐물을 것이 분명한 누마타 씨가 갑자기 오게 되었고 당황한 그는 두 사람에게 주소만 알려주고 먼저 휘리릭 집으로 뛰어갑니다. 例の勘が鋭い人です。森山名義の郵便物隠して。 먼저 집에 돌아간 치자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치우고 미쿠리는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津崎の妻のみくりです 침실부터 확인하려는 누마타 씨를 제지하고 두 사람은 정성껏 음식들을 대접합니다. 밤이 늦어 이제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호우경보가 내려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루 묵어가게 됩니다. 이제 최대의 난제는 오늘 밤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자느냐인데 みくりさんと僕はこの部屋で。でもそうするしか 고민하던 두 사람. 결국 미쿠리가 치자키의 침대에서 치자키는 동료들과 거실에서 자기로 했는데요. 男同士ボーイズトークをするの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初体験の話から。寝ましょう。 그날 밤 치자키의 침대에서 미쿠리는 왠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날 동료들을 보내고 미쿠리는 어젯밤 잠을 잘 못 잤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絶対に言えないすぐそばで一緒に寝ているようで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치자키 역시 침대에서 느껴지는 미쿠리의 향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맙니다. 그날 이후 미묘하게 변한 치자키의 행동과 말투. ご飯硬くないですかいえ。 모든 대답을 단답형으로 하며 대화에 이어짐을 원천봉쇄하는 치자키. 그런 그가 출근하고 미쿠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すこぶる働きにくい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갑자기 나타난 치자키. 引っ越しましょう。2LDK に引っ越します。 그리고는 치자키는 갑자기 계약서에 추가 조항을 넣자고 하는데요. 雇用契約についての条項がないことに気がつきました。 치자키에게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걸까요? 폭풍처럼 자기 할 말만 하고 다시 출근하는 치자키. ものすごい勢いでシャッターを閉められている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미쿠리는 저녁거리를 사러 갔다가 치자키의 회사 동료 카자미를 우연히 만납니다. 미쿠리는 카자미와 이야기를 나누며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치자키는 미쿠리를 피하기 위해 잔업을 자처해서 야근 중이었는데 자꾸 그날 밤 일이 떠올라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あの日から胸の奥がざわざわする。 35년간 솔로였던 치자키는 평온했던 프로 독신남의 일상에 들어온 미쿠리의 존재가 몹시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一刻も早く広い部屋に引っ越してみくりさんとの間合いを取る。 집에 돌아간 치자키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며 미쿠리와 저녁을 먹는데 미쿠리가 오늘 만났던 카자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답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この話まだ続きますか？
자신도 모르게 카자미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그는 밥을 먹다 말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いつかみくりさんが辞職して誰かと本当の結婚をしたとしても僕はこのまま一人なんだろうな。 치자키의 속마음을 모르는 미쿠리는 자기가 종업원의 선을 넘는 바람에 그가 화가 났다고 오해합니다. 調子に乗ってしまった。話に乗ってくれたから嬉しくなって。 미쿠리는 이번 주에도 휴일 근무가 잡혔는데 다름 아닌 치자키의 회사 동료들과의 외출입니다. 치자키는 여자들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카자미를 보며 なぜこんなにも劣等感に苛まれるのか。 치자키와 미쿠리 두 사람은 회사 동료들과 따로 떨어져서 절에 들어왔는데 치자키는 갑자기 카자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風見さんかっこいいよな。 하지만 생각도 못했던 미쿠리의 한마디. 私は平正さんが一番好きですけど。 자신이 또 손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치자키가 오해할까봐 얼른 한마디 덧붙입니다. 好きって変な意味じゃなくて。 한 발 물러선 미쿠리처럼 치자키도 그녀가 나중에 퇴사해서 다른 사람과 진짜 결혼을 하더라도 가사 대행으로 와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私への最高の褒め言葉だ。 하지만 왠지 쓸쓸하게 느껴지는 그 말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미쿠리는 언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この気持ちは。 뭔가 이상하지만 후련해 보이는 미쿠리의 외침을 다들 따라해 보는데요. 이제 치자키의 차례. 浸透力半端ない。 언덕을 내려가면서 미쿠리의 말을 곱씹어보는 치자키. 平正さんが一番好き。言葉の浸透力が半端ない。 물론 그 좋다라는 말이 남녀 사이의 감정이 아닌 고용주에 대한 감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말이 그의 메마른 심장에 침투해버린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생활은 이전으로 돌아갔고 이사도 당분간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치자키의 일상은 이대로 평온함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회사 동료인 카자미가 건넨 충격적인 한마디. 契約結婚ですよね。 그냥 결혼보다도 더 난관이 많아 보이는 치자키와 미쿠리의 계약 결혼 생활. 本当にただの雇用関係だったとは。 혹시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카자미의 질문에 뜨끔한 치자키는 순도 100%의 계약 관계이며 두 사람의 결혼은 쉐어하우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 말을 듣자 카자미는 副業禁止ですか。 당황한 치자키가 말문이 막혀버린 틈을 노린 듯한 카자미의 놀라운 한마디. みくりさんをシェアさせてください。 카자미는 미쿠리에게 가사 도우미 쉐어를 물어봐달라고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차마 그녀의 앞에서 쉐어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치자키. シェアハウスのことです。 그녀가 쉐어라는 말을 꺼내자 뜨끔한 치자키. 사실 미쿠리는 우연히 만난 카자미에게 자신을 쉐어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던 것인데요. 僕と津崎さんでみくりさんをシェアするって話。シェア 하지만 아무리 그녀가 눈치를 줘도 치자키는 모르는 척했고 결국 출근한다며 휘리릭 나가버립니다. 夫の浮気に気づきながらことができない妻の気持ちって。 치자키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한 그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통까지 그녀를 괴롭힙니다. 痛かったら手を挙げてくださいね。 치과에서 거금을 지출한 데다가 가계부도 펑크가 나버려 이래저래 돈 문제에 시달리는 그녀. 私のやりくりの失敗です。 하지만 치자키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며 미쿠리를 위로했고 그의 위로를 들은 미쿠리는 이럴 때 미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ハグできるじゃないですか、こういう時。 외국 사람처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그를 안고 싶은 기분이라고 하여 치자키를 당황케 하는 미쿠리. これは日本で残念です。すごく日本でよかったです。 치자키는 자신을 직장 상사라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고 그녀는 찬스를 놓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シェアって何ですか？ 돌직구를 날리는 미쿠리의 말에 치자키는 카자미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조금은 비겁하게 쉐어에 응할지 말지는 그녀의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働きます。 거액의 치과 치료비를 벌어야 하는 미쿠리는 쉐어를 수락했고 그녀의 빠른 반응에 깜짝 놀란 치자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카자미는 그녀에게도 역시 치자키에게 연애 감정을 갖게 되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面白がってます？ 일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 치자키에게 보고를 하니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報告は結構です。僕には関係ありません。 카자미의 집에서 가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미쿠리.
그녀는 부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失敗禁じ手を使いました。 레시피를 보고 소고기국을 만들던 그녀는 요리가 실패하자 얼른 마트로 달려가 재료를 구입해서 소고기국을 소고기 카레로 바꿔버렸다는 무용담을 얘기하는데요. それはひどい。一番浅はかな手法です。 라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미쿠리.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자 치자키의 직장 동료 누마타의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山も地もなさすぎた。 회사에서 마주친 카자미는 그에게 미쿠리가 만들어준 요리가 맛있었다며 특히 소고기 카레를 칭찬했는데 사정을 모르는 치자키는 묘한 질투심을 느낍니다. うちでは出たことないです。 질투심 때문인지 치자키는 또다시 미쿠리에 대한 마음의 벽을 세웠고 미쿠리는 심리학 전공을 살려서 그의 낮은 자존감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なぜですか？詮索するのも分析するのもやめてください。 순간 그녀는 전남친에게 헤어지며 들었던 너무 주제넘는다 라는 얘기가 떠올라서 입을 다물고 말았는데 힘든 것은 치자키도 마찬가지. まるでいる女の子に片思いしてるみたいだ。 이런 감정이 익숙하지 않은 그는 그저 평온하기만 했던 프로독신남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手放してしまえばいい。平穏に生きてきたのだから。 다음날 아침 마음을 다잡은 그는 미쿠리가 카자미의 집으로 가도 괜찮다고 말하며 住民票を移して次は以前のように週1で通う。 그가 세운 높은 마음의 벽을 느낀 그녀는 한 발 물러섰지만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치자키. 残業で遅くなるので 물론 치자키의 야근은 그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방책이었을 뿐인데요. いいなあ。愛される人は。 밤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온 치자키는 결혼 계약서를 들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雇用契約に関する話ですか？ 프로 독신남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그였고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은 그녀의 자유의지라고 강조했지만 그녀가 이곳을 떠나 카자미의 집으로 갈 생각을 하니 쓸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私、恋人を作ろうと思うんです。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치자키. 하지만 그를 놀라게 한 그녀의 한마디. 今の状況で最適な相手って平正さんしかいないんです。 그녀는 두 사람의 어색한 관계로 인해 가사 업무가 너무 힘들어졌다며 최고의 해결책은 두 사람이 애인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 私の恋人になってもらえませんか。 당황한 치자키가 횡설수설하며 답변을 하지 못하자 그녀는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これは平正さんの自由意志です。 이제 치자키가 그녀와 함께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입니다. さあ、どうする津崎平正。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2016년 작품이니 벌써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꺼내어본 드라마였지만 여전히 재미있었습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계약 결혼을 하게 된 여자 주인공과 그녀를 고용한 남편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연애 감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참 잘 표현하는 드라마입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일본의 사회 문제를 자연스럽게 녹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 모리야마 미쿠리 역의 아라가키 유이와 치자키 히라마사 역의 호시노 겐이 이 드라마를 통해 현실에서도 진짜 부부가 될 줄이야.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시 배우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합니다. 치자키 히라마사 역을 연기한 배우는 호시노 겐입니다.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편곡가, 프로듀서, 배우, 비트메이커, 음악 프로듀서, 문필가, DJ 등등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 엄청난 재능 부자 호시노 겐. 오늘은 배우로서 그를 만나보았지만 사실 호시노 겐은 2010년대 일본 대중음악 암흑기라 불리던 시절, 그 시절을 지탱하게 해준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호시노 겐은 연기력도 안정적이라서 오늘 보신 드라마를 비롯한 여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MIU 404의 시마 카즈미 역도 참 멋있었고요. 재능 부자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 호시노 겐입니다. 모리야마 미쿠리 역을 연기한 배우는 아라가키 유이입니다. 잡지 모델 활동을 주로 하던 아라가키 유이는 2005년을 기점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래곤 사쿠라, 마이보스 마이 히어로가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고 그 후로도 아라가키 유이가 선택했던 필모들은 상당히 훌륭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특히 아빠와 딸의 7일간은 한국과 중화권에서도 인기가 상당해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오던 아라가키 유이가 선택한 오늘의 이 작품,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시청률 20.8%라는 기록을 세우며 종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1편부터 4편까지 두 사람이 만나 계약결혼을 하고 나서 좌충우돌하며 서서히 서로에게 빠져드는 모습의 시작을 담아보았습니다.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는 넷플릭스 왓챠웨이브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